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의 최재원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 기존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이버 레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알고 왔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몰려드는 레카들에 빗댄 거겠죠. 최근 보면 온라인에 특정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잽싸게 영상들을 짜깁기 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온라인 보도들을 보면 속보 경쟁, 또 검증 없는 받아쓰기, 또 왜곡과 과장, 거기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 뽑기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보도의 문제점들은 이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이슈 유튜버들의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받아쓰기를 키워드로 이 언론의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받아쓰기 과정에서 검증이 사라지고 또 왜곡이 생기고 선정적인 내용이 부각되곤 합니다. 특히 팩트체크를 무시한 채 보도를 했다가 집단적인 오보가 빚어진 이 세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할 텐데요. 저희 JTBC 팩트체크 팀이 직접 팩트체크를 했거나 또 사전 취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보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4월에 불가리스 요구르트가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 보셨을 겁니다. 첫 보도에 이런 댓글이 남아 있어요. 불가리스로 해결될 걸 그 많은 과학자들이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백신을 만든 것이냐, 이런 자조적인 댓글이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이런 상식적인 의문에 답이 없는 거죠. 첫 보도가 9월 12일 기준으로 536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이 보도는 남양유업 측이 연 심포지엄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36분 만에 첫 보도가 나왔고 뒤이어서 여러 매체들이 같은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심포지엄 현장에는 이 취재 기자들도 당연히 있었고 또 현장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나왔지만 정작 보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담기지 않은 겁니다. 보도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건 이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담은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우리 몸속의 바이러스를 없애는 원리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나온 거죠. 이 첫 보도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보도해서 파문을 키웠고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따옴표를 내세워서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이 속보에 치중하느라 검증 없이 보도된 사례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 보도 이틀 뒤에 이 방역과 백신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정재훈 가천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사 속보는 야속할 정도로 빠르고 제목만으로는 현상을 그대로 담지 못한다. 전문가가 언론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엔 좀 엽기적인 보도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난해 6월에 인육 케밥을 팔던 30대 여성이 체포가 됐고 8년 동안 150억 원 이런 큰 돈을 벌었다라는 한 경제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외신을 인용해서 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앞다퉈 보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도 이후 다른 온라인 매체들도 이 보도를 그대로 받아 쓴 거죠. 근데 이틀 뒤에 모두 오보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 가나 한국 대사관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었죠. 이 대사관 측이 가나 8개 시에 확인을 해봤지만 관련한 사례가 경찰서에 신고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보도를 한 언론들은 인터넷 신문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국제 뉴스를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을 해서 집단적인 오보가 발생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죠. 언론인권센터가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제뉴스의 처참한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한 통신사 기사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남성들이 돕기를 꺼려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의 제목들은 핫팬츠, 또 여성 이런 단어들이 유독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검증 없는 받아쓰기로 남녀 갈등을 부추겼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이른바 지하철 핫팬츠녀 사건 보도입니다. 이 보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커뮤니티 글에는 핫팬츠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한 매체들은 이 핫팬츠라는 표현을 키워드 삼아서 제목으로 뽑았고 이 해당 보도들은 온라인에서 하루 종일 관심을 끌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여초 커뮤니티, 남초 커뮤니티에서 성별 갈등 양상도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보도들은 클릭 장사도 하고 또 이 갈등의 불쏘시개 역할도 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 현장을 찾거나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를 찾은 언론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을 처음 목격하고 처음 신고했던 사람이 커뮤니티에 반박글을 쓰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근데 문제는 반박글을 또 인용해서 수십 개의 보도가 쏟아지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사건이 잘못됐다고 바로잡는 보도들은 과연 이 최초 신고자를 인터뷰를 했을까요? 이 최초 신고자는 자기에게 문의가 왔던 언론사는 두세 곳밖에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받아쓰기로 시작된 논란이 또 마무리도 커뮤니티 받아쓰기로 끝나게 된 거죠.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하나의 출입처처럼 자리를 잡았다 이런 자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글들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검증 없는 받아쓰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보도의 문제점, 특히 최근 온라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